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해외에서는 비만 치료에 쓰는 귀한 약재로 대접받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그냥 밥에 섞어 먹는 평범한 잡곡으로 지나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놀랍게도 해외 의사들이 지방을 씹어먹는 곡물이라고 부르는 이 음식은 우리가 마트에서 너무 쉽게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뱃살과 내장 지방을 조용히 태워버리는 곡물로 유명한데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은 이 귀한 음식을 매일 옆에 두고도 그 진짜 힘을 모른 채 그냥 지나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해외에서 천연 비만 치료제라 불리는 이 놀라운 곡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몸속 지방을 쓸어내는 곡물의 비밀과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먹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에서는 약재인데 한국에서는 잡곡 취급받는 놀라운 음식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용인시 양지읍, 제 작은 텃밭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상추를 솎아내던 오후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엄마, 미국 뉴스에서 한국 잡곡 얘기 나왔어. 근데 거기선 그게 비만 치료식품이래. 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잡곡이 비만 치료라니. 우리가 평생 밥에 섞어 먹던 그게. 그런데 딸아이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영어로 빼곡한 의학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를 졸업했고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성분표 읽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죠. 그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는데 가슴이 점점 두근거렸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비만 환자들에게 특정 곡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내장 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였죠. 그 특정 곡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5,000원짜리 잡곡 봉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로 그 곡물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요. 40년 동안 식품업계에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 있던 것을 이렇게 늦게 제대로 알다니. 해외에서는 약국 옆 건강식품 코너에 따로 진열해두고 비만 클리닉에서는 식이 처방에 넣고 유명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첫째 주 필수 식품으로 지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그냥 밥에 조금 넣는 잡곡이에요. 마트 계산대 근처 할인 행사 때 한 봉지 집어오는 그 평범한 곡물. 저는 그날 텃밭에 한참 더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은 채로 핸드폰 화면을 계속 내려가며 읽었죠. 이 곡물의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어딘가 혹은 부엌 찬장 구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 절대 예전처럼 대충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 김영자가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식품회사에서 40년 한방건강학 공부까지 마친 제가 직접 겪고 공부하며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 곡물의 이름은 귀리입니다. 네, 귀리요.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더욱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리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귀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니까요. 해외에서는 귀리를 슈퍼푸드라 부릅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귀리가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강 강조 표시를 공식 허가한 최초의 식품입니다. 최초예요. 수천 가지 식품 중에서 귀리가 첫 번째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귀리 가루를 병원 영양식에 포함시키고 일본에서는 기능성 식품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잡곡 코너에서 조엽해 놓여 있죠. 저는 식품회사에 다니면서 수많은 원료를 다뤄봤습니다. 귀리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오트밀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기도 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귀리를 그냥 서양식 아침밥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원광디지털대학에서 한방건강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귀리를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곡물이 품고 있는 영양성분의 폭과 깊이가 제가 40년 동안 다뤄왔던 어떤 원료보다도 묵직했거든요. 단백질,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성분, 칼슘, 철분. 하나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영양학자들이 곡물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밥 한 공기로 비교하면 귀리는 흰 쌀밥보다 단백질이 2배, 식이섬유는 10배가 넘습니다. 10배예요. 같은 한 공기인데 몸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 텃밭 이웃인 박순자 씨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영자 씨, 귀리가 진짜 그렇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순자 씨,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귀리보다 현미보다 흰 쌀을 더 오래 먹어온 세대잖아요. 그 습관을 지금 바꿔야 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귀리가 왜 지방을 없애는지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베타글루칸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귀리를 먹으면 베타글루칸이 장 안에서 젤 형태로 변합니다. 마치 끈끈한 그물처럼 장벽에 넓게 퍼지죠. 그리고 그 그물이 음식 속에 섞여 들어온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끌어안습니다. 흡착이에요.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서 그대로 노폐물과 함께 밖으로 내보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처음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든 지방 청소기구나. 제가 식품회사에 있을 때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 원료를 봤습니다. 광고는 화려한데 성분을 뜯어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베타글루칸은 달랐습니다. 임상 연구가 수십 건, 효과가 반복 검증됐고 작용 원리도 명확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귀리의 심장 건강 강조 표시를 허가한 것도 이 베타글루칸 때문이었어요. 베타글루칸이 하는 일은 지방 흡착만이 아닙니다. 장 안에서 젤 형태로 퍼지면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고 인슐린이 과하지 않으면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줄어들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줄줄이 연결된 고리예요. 귀리 한 그릇이 이 고리 전체를 건드리는 겁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오트밀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먹어봐. 미국 직장 동료들 다 이거 아침으로 먹는데. 저는 한 숟갈 먹어보고 말했죠. 구수하네.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베타글루칸이 녹으면서 나오는 걸쭉한 느낌이래. 그 걸쭉한 느낌이 바로 장 속에서 지방을 붙잡는 그물이라는 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귀리를 씹는 순간부터 이미 몸 안에서 청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처음으로 내 몸이 낯설다는 걸 느꼈습니다. 젊을 때랑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배가 더 나오는 거예요.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붙은 뱃살은 잘 안 빠졌죠. 그때는 그냥 나이가 들면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방건강학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50 이후,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지방 분포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줄면 지방이 허벅지나 엉덩이 대신 배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죠.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를 눌러봐도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간 주변, 장 주변에 쌓이면서 온갖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흔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망가뜨립니다. 중년 이후 생기는 많은 만성 질환의 뿌리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쓰이는 에너지가 적으니 남은 게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더구나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밥 한 공기 먹어도 혈당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죠. 50이 넘으면 그 회복이 느려집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유지될수록 지방 축적은 더 빨라집니다. 귀리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을 잡아주면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중년 이후의 몸에 꼭 맞는 성질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침밥을 바꿨습니다. 흰 쌀밥 대신 귀리를 넣은 잡곡밥으로요. 석 달 후 검진해서 공복 혈당 수치가 이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뭐 바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밥만 바꿨어요. 챕터 5. 심장과 혈관까지 살리는 곡물. 귀리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비만이나 혈당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귀리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복잡하죠. 하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혈관을 지킵니다.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안쪽 벽이 손상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좁아진 혈관은 혈압을 올립니다. 결국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베난스라마이드는 이 혈관 염증을 잡아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귀리에만 있는 성분입니다. 다른 곡물에는 없어요. 저는 원광대에서 이 성분을 처음 배울 때 강의실에서 메모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식품 일을 했는데 이런 성분이 귀리에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제대로 알았으니까요.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을 장에서 잡아 내보내고 아베난스라마이드는 혈관 벽을 보호합니다. 한 곡물이 두 방향에서 동시에 혈관을 지키는 겁니다. 유럽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에요. 무조건 지방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만 골라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귀리가 다이어트 식품을 넘어 심장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제 남편이 5년 전에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밥상에 귀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구수하다며 무심코 먹었죠. 작년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혈압 수치가 많이 안정적이에요.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밥 덕분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귀리 덕분이지. 식품회사에 40년 있었어도 진짜 좋은 식품을 이렇게 늦게 제 밥상에 올렸다는 게 지금도 조금 아쉽습니다. 귀리를 꾸준히 먹기 시작한 뒤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사실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냥 밥이 조금 구수해졌다 싶었죠. 그런데 2달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포만감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밥 먹고 2시간도 안 됐는데 뭔가 입이 심심했는데 귀리밥을 먹고 나면 그 허기가 오질 않는 겁니다. 베타글루칸이 위장 안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변화가 온 건 피로였습니다. 텃밭일이 꽤 힘들어요. 허리도 쓰고 무릎도 씁니다. 예전엔 오후 2, 3시가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방에 누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4시까지 텃밭에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했죠. 그런데 이게 며칠 계속되더라고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에너지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고르게 유지되는 겁니다. 석 달이 넘어가자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박순자 씨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영자 씨, 요새 안색이 달라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텃밭에서 햇볕 많이 쬐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귀리가 하는 일이라는 걸. 귀리에 든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 산화를 늦추고 철분이 혈액순환을 도우니까요. 몸속이 깨끗해지면 바깥에서도 표가 납니다. 체중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빠진 게 아니에요. 드라마틱한 다이어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왔어요. 아침에 텃밭으로 나갈 때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귀리 하나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귀리가 시작점이 된 건 분명합니다. 음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는 그 경험이 저한테는 꽤 묵직했습니다. 귀리가 우리 세대 50, 60대에게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만과 혈당, 혈관 이야기는 앞에서 드렸고요. 오늘 이 챕터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릴게요. 뼈 이야기입니다. 귀리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우유가 칼슘 식품의 대표로 알려져 있지만 귀리도 상당한 양의 칼슘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리에 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칼슘만 먹는다고 뼈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있어야 흡수가 됩니다. 귀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골다공증 걱정이 시작됩니다. 특히 여성은요. 저도 검진에서 골밀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식단부터 다시 봤습니다. 귀리를 꾸준히 먹는 것이 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과식 방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 조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배부른데도 계속 손이 가거나 반대로 입맛이 없어서 적게 먹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로 안 당기게 되는 겁니다. 체중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허리 부담도 줄죠. 우리 세대는 무릎이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계단 내려갈 때,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날 때 아프다고요. 그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이 과체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리로 체중이 조금씩 줄면 무릎이 받는 충격도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한방건강학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몸은 이어져 있다. 먹는 것 하나가 혈당을 건드리고 혈당이 지방을 건드리고 지방이 무릎을 건드립니다. 귀리 한 가지가 이 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밥 한 공기에 귀리를 넣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직접 해보고 공부하면서 확인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귀리밥입니다. 쌀과 귀리를 3:1 혹은 2:1 비율로 섞어서 그냥 밥을 짓습니다. 귀리는 물을 더 먹으니 물을 조금 더 넣어주면 됩니다. 밥맛이 구수해지고 먹고 나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갑니다. 저는 요즘 이 방법을 가장 자주 씁니다. 두 번째는 볶은 귀리를 우유에 타서 먹는 방법입니다. 귀리를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으면 고소한 향이 납니다. 거기에 따뜻한 우유를 붓고 꿀을 조금 넣으면 든든한 아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왜 특히 좋으냐면 귀리의 베타글루칸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장 안에서 베타글루칸의 활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칼슘도 우유에서 따로 보충이 되니 귀리 우유 조합은 뼈 건강에도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귀리가루 음료입니다. 귀리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물이나 두유에 타서 마십니다. 씹기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싶은 날에 딱 맞습니다. 저는 텃밭 나가기 전 아침이 바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귀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베타글루칸이 더 잘 활성화됩니다.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음료에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장이 놀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틀은 밥 한 공기에 한 줌 정도만 섞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드셔보세요. 포만감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한 달이 되면 몸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저 김영자는 지금도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기 전 귀리밥 한 그릇을 챙겨 먹습니다. 40년 식품업계의 경력도 한방건강학 공부도 결국 가장 가까이 있던 귀리 한 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상 귀리 한 줌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그 한 줌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시작이